정년 연장이라든지 이런 이슈들이 또 청년 실업하고 연관이 되어갖고 세대 간의 갈등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독일 같은 경우는 초고령 사회죠. 지금 독일, 이탈리아, 일본이 초고령 사회. 그러니까 인구의 20% 이상이 65세 이상으로, 그러니까 노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사회를 초고령 사회라고 하는데 독일 같은 경우는 이걸 어떻게 극복을 했는지요? 뭐 이거는 사실 거의 모든 선진국의 문제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고 하는데요. 근데 독일에서 이 문제도 완전히 해결하지 않았지만 근데 적어도 그냥 한국보다 약간 그 출산율 조금 더 높고 그리고 다시 높아지는 중인데요. 네. 지금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했는지, 글쎄요, 젊은 사람 다시 좀 애기 만들고 싶은 마음 좀 있어야 되는데, 한국에서는 사실 젊은 사람들은 너무 그냥 아이들에 대해서 생각하면 부담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아이들 원해도 사실, 내가 어떻게 돈 낼 수 있어요? 어떻게 교육비도 너무 네. 비싸고 이런저런 거. 아이 키우는 게 한국에서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독일에서는 나라한테 많은 도움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 태어나면 나라한테 도움 받을 수 있어요. 이것도 적은 돈도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아이들은 2명, 3명 좀 있으면 꽤 나라한테 어느 정도 돈 받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사실 한국도 만약에 했었으면 네. 그 젊은 사람들 조금 덜 부담 느끼고 그래서 아이 다시 좀 더 많이 태울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복지 시스템이 제대로 잘 되어야지 된다. 독일 같은 경우 그게 잘 완비가 되어 있었다라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그것도 있고 네. 그리고 사실 지금 한국하고도 조금 비슷한 게 사실 그냥 외국 사람들 더 많이 우리나라 들어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외국 사람들 네. 사실 아이들 네. 오히려 독일 사람보다 더 많이 만들어요. 그래서 그것도 사실인데 네. 그리고 한국도 예를 들어서 지방 가면 네, 사실 네. 그냥 해외에서 오시는 여자분들도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아마 한국에서도 앞으로 이런 거는 이민자에 대한 얘기도 이제 이민자의 한번 나올 트렌드가 것이다. 오히려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네. 인구가 줄일 거예요. 네, 이원주 교수님. 제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겠지만 한 번 더 강조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동베를린에 어느 커피집에 갔더니 말 많으신 커피집 주인 아저씨가 왜 우리가 계속 부자인지아냐고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EU 시장이 통합이 돼서 우리는 자동차를 팔고 농산물을 싸게 수입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이민이라는 겁니다. 자, 지금 통계를 보면 고령화에 따른 어떤 실업이라든지 노동시장의 구조가 굉장히 악화되는 나라가 미국과 일본입니다. 일본은 극심하기가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영국이나 독일을 보면 노동시장 참여율이 계속 높아지거나 유지하는 나라거든요. 근데 그게 바로 지금 이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이민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지역을 나눠가지고 사람을 혐오하는 사회에서 다른 종교나 성적 정체성을 가지고 사람을 혐오하는 사회에서 이민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냐는 문제를 심각하게 얘기해야 되고 네. 이민을 받아들이는 거는 우리가 통일 직전의 단계에서 북한의 동포들과 어떻게 같은 노동시장에서 살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한 문제와 함께 제기되고 토론돼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조정래 선생님께서 보시기에는 사실 이 이민 문제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공론화가 되지는 아직은 않았습니다만은 저항감이 꽤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 사람들의 혈연주의, 네. 순혈주의, 네네. 이것은 굉장히 심각하죠. 이것은 그전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해방이 되면서 잊어버린 나라를 되찾았는데 앞으로 그런 굴욕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어떤 정체성이 있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인문사회학자들이 정인보수생 같은 분들이 모여 앉아서 만들어낸 게 단일민족, 은근과 끈기. 그걸 교과서에서 계속 가르쳤습니다. 그 주입 50년이 순혈주의를 만들고 남을 배타하는 그런 새로운 이데올로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좋은 거 아니죠. 우리가 홀로 살 수 없고 글로벌 시대 모든 국제사회와 연관돼서 우리가 삶을 유지해 가듯이 한국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받아들여서 건강한 노동자로서 환대해야 하고 그들에게 공정한 임금을 주어야 하고 우리와 함께 사는 이웃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저는 조정래 작가님의 태백산맥을 읽고 그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에게서 선과 악이 조금 모호함이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이 선과 악이 왜 모호한지는 그 당시의 전후였던 시대상에서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선악이 모호함이 현대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좀 드러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모호함이 등장하게 된 배경에는 저는 소득 불평등과 계층 불평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선악이 모호함과 이런 소득 불평등, 계층 불평등을 좀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지 혹은 이것에 대해서 작가님이 생각하시는 바가 따로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질문입니다. 인생은 모호합니까? 명확합니까?
인생 뭐한 것입니다. 왜 사는지도 잘 모르고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는 채로 세월이 흘러가서 세월의 강을 따라서 저 파도처럼 가버리면 우리는 죽습니다. 우리 인간의 삶 속에서 많은 것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알고 싶지만 그렇게 명답이 있지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사회는, 민주사회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자기 목소리를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 갈등과 문제점은 더 많을 수 있지요. 그러나 그것을 민주주의의 가장 아름다운 부분은 타협입니다. 협잡, 야합은 나쁘지만 타협은 서로 양보해서 하나의 답을 도출해내는 것이 타협입니다. 민주정치는 타협을 위한 정치입니다. 서로가 자기 한 발씩 물러서서 자기 의사를 말하기 전에 남의 의사를 받아서 존중하고 그것에 화합하려고 하는 노력을 한다면 그 애매모호함이 차츰 분명해질 것입니다. 함께 노력해야 되겠지요.